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해설해드리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한국은 백신 참사의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그 생산 시설이 급속히 확충되지 않으면 저희는 내년 중순, 내년 후반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저희가 이 온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에 의해서 문재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비교적 잘 막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루에 뭐 3명, 4명 이렇게 숨지는데 브라질 같으면 3,000명씩 숨진단 말이에요. 인디아 2,000명씩 숨져요. 어딜 먼저 줘야 되냐? 답은 뻔합니다. 자, 이걸 원래는 입도 선매를 했었어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얽힌 얘기, 지금 그건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백신 참사에서 이제 반미 투쟁까지 넘어가요. 저희가 가끔씩 백신 참사 이렇게 되면 문팔육 정부 이거 반미 백신 앞세워서 반미 투쟁하게 생겼네요. 제가 그런 말을 반농 반진으로 했는데 드디어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세균이 우리와 계약된 게 있고 납품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하면 가로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은 깡패나 할 짓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발언이 너무 엉터리 같은 발언이어서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우리가 이 발언대로 그냥 딱 보면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계약을 해서 엄청난 대금을 미리 지불한 것 같은,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물량이 확정된 게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화이자 모데나 쪽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하면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은 금수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은 우선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더나가 또 화이자가 이 mRNA 그걸 이제 그 시험관 수준에서 만들었을 때 그게 벌써 유전자 서열이 밝혀지고 나서 S단백질의 작동 방식이 밝혀진 게 1월 초입니다. 2019년. 모더나가 1월 말인가 2월 초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시험관 차원의 인비트로라 그럴 겁니다. 시험관 차원에서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하고 바로 인체 실험이 3월인가 4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퍼레이션 워프스피드 작전에 의해서 그 워핑이라는 건 시공간을 이렇게 넘나드는 SF 영화에서 그걸 워핑이라 그러죠. 그 워핑하는 속도의 작전이다. 이런 뜻에서 오퍼레이션 워프스피드입니다. 오퍼레이션 워프스피드에 의해서 작년 4월, 5월 이때 그 뭐 1억 샷, 2억 샷 이렇게 입도선매 계약을 하고 뭐 10억 달러, 15억 달러 이렇게 이 유수의 회사들한테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작년 1사분기 말 2사분기 초쯤 됩니다. 그래서 그 막 돈 그 쏘는 거 보고 저희 세뇌 탈출해서 4월 달부터 야 문재인 정부도 지금 그냥 입도 선매해 막 질러 이거 간단치 않은 기술이야. 이거 굉장히 첨단 기술이고 아마 효과 빨리 나올 수도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최근까지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고 급기야는 청와대 방역대책관에 백신 도입을 절대로 서두를 일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반복해서 해온 김호란 씨를 방역대책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정이 이러한데 그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금수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입도 선매 계약할 때
전 세계 다른 데들 안 할 때 미국이 먼저 했어요. 파이자 모데나 할 때 1억 샷, 2억 샷 이렇게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계약 조건에 의하면 언제까지 그 개발을 못 해내면 그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걸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2월 1일까지 계약을 하면은 완샷에 뭐 8달러인데 12월 달을 넘겨서 1월 1일까지 계약을 하면 뭐 완샷에 뭐 5달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불리하게 개발이 늦어지면 제약회사가 재미를 못 보게 그런 식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 의해서 내가 내 물량 먼저 받겠다요. 그 계약 조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수조치예요. 국가 차원에. 우선권 행사죠. 정부와 사기업 사이의 계약에 관한 그 계약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우선권, 입도선배 물량 확보예요. 그러니까 정세균은 저런 발언이 만약에 미국이 금수조치를 취하면 일단 미국은 금수조치 취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발언해버리면 사람들은 아 미국이 금수조치 취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들어요. 아, 정세균 씨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가로채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 대한민국 정부는 백모선의 탈출이 작년 4월부터 주장했는데 입도선매에 얼마 질렀는데 한 푼도 안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끔지럭끔지럭 움직이기 시작한 건 언제냐. 작년 12월 중순에 미국이 화이자에 대해서 사용허가 내주고 그 직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굼뜨겨 움직이는지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 참 이상한 나라다. 빨리빨리 입도선매 혹은 빨리빨리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났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모더나랑 문재인이 통화를 한 다음에 문재인은 물량 확보했고 뭐 잘 논의했고 그런데 모더나 측에서 그래서 발끈해가지고 반박 성명 냈잖아요 그때. 그냥 논의한 거다. 아무 계약에 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요? 저거가 없다. 의무 조건이 없는 논의였다. 이렇게 아마 그런 내용으로 반박 성명이 나왔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미국 정부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 입도선매 계약에 따른 우선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자, 이런데 국회의장을 하고 국회의장 한 사람이 쪽팔리게 또 국무총리를 또 나중에 했죠. 3부 요인이 국무총리로 격을 낮춰서 대통령 밑으로 기어 들어간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세균 씨. 그런 것까지 한 사람이 미국 우리와 계약된 게 있고 납품해야겠다는 약속도 있다. 아니 물량이 1병이에요? 2병이에요? 10병이에요? 100병이에요? 10,000병이에요? 물량을 얘기를 해야지 물량을. 그다음에 미국은 금수조치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해서 금수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국방물자도 아니고. 민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 계약에 의한 우선권을 행사 중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미국이 금수조치를 취하면 일단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연세 드실 만큼 드시고 고위직 할 만큼 한 양반이. 그다음에 깡패짓 아니냐. 지금 아니 반미 죽창 들고 계시는 중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노재팬 캠페인 벌어질 때 그 히스테리. 노재팬 히스테리. 조국 죽창 벌어질 때랑 똑같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어이없는 히스테리였다는 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된 물건이 뭐냐면 이게 플루오린화 수소, 육불화 수소예요. 그러니까 불소와 수소 결합물.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반도체 때 웨이퍼나 이제 PCB를 이렇게 금을 파내는 거에 쓰이니까 이게 이제 그럴 때 쓰이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 대해서는 프리패스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수출업자가 이거 한국에 갑니다. 혹은 한국 수입업체가 이거 한국 SK 반도체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이거 한국 SK 반도체 협력사인 잘 나간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프리패스예요. 이게 전략물자인데. 그런데 이 물건이 뭐에 쓰이냐?
기화 방식 우라늄 농축의 핵심 부자재입니다. 우라늄 농축할 때 그 정도로 고급 물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천만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닫힌계예요. 닫힌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라늄 뭐 235, 238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 파우더, 노란 파우더, 옐로우 케이크라고 하는 거. 그것이 235만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여기 그 통 속에 그걸 해서 그 파우더에다가 육불화수사를 넣으면 얘가 60도 상온에서 기화돼 버려요. 우라늄이랑 결합해서. 상온에서 기화된다고요, 얘가. 기화가 되면 그 기체의 그 분자 중에, 기체를 형성하는 분자 중에 우라늄 238은 동위원소 238 쪽은 좀 무겁고 235 쪽은 좀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체를 원심 분리를 쫙 시키면 이 가벼운 거가 안쪽에서 빨아올라져 온다고요. 그럼 그거 빨아올라져서 다음번 깡통, 또 원심 분리, 또 다음번 깡통. 그래서 깡통을 한 300개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순수한 우라늄 235 상온에 60도 이상에서 기화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60도 이상, 뭐 80도, 90도에서 기화해서 쫙 돌고 있고 맨 마지막 깡통 딱 들어가면 그럼 이제 235 중심으로만 기체가 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235 화합물로만, 우라늄 235 화합물로만. 그걸 뭐 한 20도로 이렇게 냉각을 시키면 바로 우라늄 235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보세요. 그러면 쏟아지고 나서 거기서 분리되면서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육불화수소 건져지잖아요. 이거 빼갖고 다시 제일 첫 번째 통에 집어넣으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갇힌 계에서 돌아다닌다고요. 이 기체가. 그 플루오린과 수소가.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때 계산해 보면 한 뭐 탱크로리로 뭐 25톤짜리 탱크로리로 한 저기 뭐 한 네 로리 네 탱크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양을 우라늄 그 기화 방식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거 한 탱크로리에 뭐 1,000만 원이라 그래도 문제가 아니고 2,000만 원이라 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엄청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또 반론이 이렇죠. 그거 좀 질은 나쁘지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 거 쓰면 되지 왜 북한이 그럽니까? 중국은 눈치 보이잖아요. 중국에서 이 물건이 거기 들어가면 아니 거기서 반도체 안 만들고 PCB 안 만드는데 북한이 그런 물량을 안 하는데 야 너희 그거 왜 줬냐 이렇게 되니까 중국 눈치 보이니까 밀수하는 게 훨씬 편하죠. 하여간에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떻게든 변명해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일본 나쁜 그 악마라고 하려고 그러고 아주 발광을 해요. 발광을 이 좌좀들이. 자, 이런 민감한 물건이니까 그때 일본이 한 건 뭐냐면 한국의 프리 패스 자격을 중지하고 우리가 직접 밀착 관리하겠다 일본 정부가 이거였어요. 뭐 수출 금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반응은 팔 떨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뭐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등 일본이 지금 금수 조치를 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는 등 반일 투쟁을 하겠다는 등 노제팬을 하겠다는 등 특정 정당의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장까지 전부 불법 현수막해서 길거리 가로수마다 다 붙여놓고 온 국민을 히스테리로 몰고 갔잖아요. 그때 조국 용사께서 나서서 죽창을 들자라고 또 부르짖으셨죠. 이거랑 뭐가 달리냐고 지금 정세균 발언이. 미국은 금수 조치가 아니라 우선권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우선권을 행사해서 물량이 많이 남지도 않을 거라고요. 한 1, 2억 명분이 남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캐나다나 중남미, 브라질로 보내야 돼요. 많이 죽는데. 한국은 의료체계가 좋고 사람들이 깔끔해서 잘 경제 마비 안 하고 잘 견뎌왔으니까 너희는 좀 됐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미국 입장은. 자, 이걸 두고서 깡패짓이다. 국회의장을 하고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자칭 대권 후보가 이 문재인 586 집단 지금요 이 백신 어차피 이제 백신 참사 터질 것 같으니까 딱 진영 갖추는 거예요. 김호란 같은 그런 사람 딱 방역
그 대책관으로 앉혀놓고 여차하면 이거 이용해서 차라리 반미 투쟁하겠다 이러고서 지금 칼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참 겁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뭐 미국 내부 사정도 우리보다 뭐 별로 그렇게 참 깔끔하지 못하죠. 지금 정치 내전이 엄청 격화되고 있죠. 미국의 정치 내전은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GSL 복합체, 즉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좌파 복합체와 MTR 동맹,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 사이에 벌어지고 있죠. 핵심 전선, 이건 뭐냐면 이제 법을 둘러싼 투쟁들이기 때문에 정적수 투쟁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은 이제 상원은 정적수 투쟁이 잘 안 먹힐 거고요. 상원은 만약에 공화당 의원들 5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정적수 투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원이 지금 50대 50인데 상원 그 쿼럼이라고 불러죠. 상원이 소집되기 위한 정적수가 51명이에요. 정적수 투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 하는 말인데 이 핵심 전선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워싱턴 DC를 주로 바꾸는 것. 이게 지금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지금 적어 소지가 있는 법안이거든요. 저기 그 위헌 DC가 주가 되는 것이 이게 법으로 될 일이 아니라 헌법을 고쳐야 될 사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개혁. 이건 하원이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소위 민중을 위한 법이죠.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선거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선거의 룰들을 운영 방식 이건 주정부가 해오던 게 미국의 전통인데 이거를 연방법에 의해서 야 뭐 사진 박힌 그런 아이디 그 신분증 확인하지 마. 그다음 우편 투표 대폭 확대 뭐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든 거예요. 이게 민중을 위한 법, For the People Act라고 법 이름은 참 기막히게 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전선은 대법관 증원 9명에서 13명. 이게 이제 민주당과 백악관이 추진 중인데 이건 뭐냐면 미국 사법 체계를 이 민주당 GSL 복합체에 봉사하는 고무거수기. GSL 복합체가 어떤 법안 내면 법안에서 쟁송 붙으면 GSL 복합체 승리. 또 쟁송 붙으면 GSL 복합체 승리. 이렇게 고무거수기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제가 이 러버 스탬프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을 그 좌파의 고무거수기로 만들려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제 용어가 아니라 미국 정치평론가들 용어입니다. 이게 세계의 핵심 전선이에요. 이거 건드리기 시작을 했다고요. 주변 전선은 뭐냐? 국경 해체, 이민관리 해체, 또 필리버스터 철폐. 지금 민주당이 상원은 50석해서 그 동수지만 여차할 때 부통령 끌어들여 가지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지금 철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 정치 내전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마법 주문은 두 개입니다. 실은 하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라는 건 뭐냐면 인간 행위가 CO2를 많이 배출시켜 가지고 기후변화, 기후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핵심 명제인데 이게 비과학적이죠.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큰 틀은 다른 원인이 있고 기후가 변화하기 때문에 CO2가 변화하는 것이다가 그게 과학적인 관점입니다. 또 CO2를 그렇게 악마화할 거 없다. CO2 옛날에 2000ppm도 갔었다. CO2가 오히려 180ppm 이하로 떨어지면 식물 생육이 그 순조롭지 못해가지고 재앙을 만난다. 이거 이제 요새 과학적 근거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마법 주문의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테믹 레이시즘. 이걸 시스테매틱 레이시즘이라고 이렇게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는데 현대 영어라는 게 이제 살아서 움직여서 변해요. 예를 들면 요새 이제 건강에 이로운 음식 할 때 헬티 다이어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어를 배울 때 고등학교 때 1970년대 후반만 해도 헬시라 그러면 건강한이에요. 건강에 이로운이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은 헬스풀입니다. 헬스풀. 근데 요새는 헬스풀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헬티 다이어트. 즉 다시 말하자면 언어라는 거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옛날 영어로 치면 시스테매틱 레이시즘이 맞아요. 근데 요새는 다 시스테믹 레이시즘. 그래서 AT를 빼버렸어요.
시스테믹 레이시즘 이게 체계적 인종차별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이나 서방 사회가 체계적 수백 년에 걸친 체계적 인종차별에 의해서 그 번영을 누려왔고 만들어진 사회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 이제 근사하게 이제 포장을 하면 그게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Critical Race Theory.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이론화된 형태고요. Systemic Racism은 구호입니다. 미국은 Systemic Racism에 의해서 깊게 왜곡되고 병들어 있는 망할 놈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쟤들 주장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악마의 내러티브를 좀 한 서너 곡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마의 내러티브, 쟤들이 얼마나 이 내러티브가 아주 흉악해요. BLM이 요번에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에서 공격한 대상은 미국 민주당의 펠로시예요. 펠로시 자기네들 편인데 공격했어요. 펠로시가 최근에 뭐라고 말했냐면 조지 플로이드는 정의를 위해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라고 이제 조지 플로이드를 띄우는 발언했다고요. 그러니까 BLM이 펠로시를 퍽 쥐어팼어요. 뭐라고 폈냐. 조지 플로이드는 정의를 위해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라는 펠로시의 발언은 무례하기 짝이 없다. 플로이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백인 우월주의의 바탕에서 작동하고 있는 살인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sacrifice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사람은 sacrifice를 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이 아니라 경찰에 의한 피살자다 이거예요. 피학살자다. 그다음 스테이시 아브람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조지아 선거를 망친 장본인이죠. 조지아의 라이노 그러니까 무늬만 공화당인 캠프 주지사의 약점을 꽉 틀어주고 있다라고 아마 추정되는 이렇게 딱 덩치가 좋은 흑인 여성입니다. 스테이시 아브람스 뭐라 그랬냐? 공화당은 남성이 유색 여성을 살해하는 풍조를 막지 못한다. 아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 사회에서는 남성, 특히 백인 남성이 유색 여성, 흑인 여성, 아시아계 여성을 막 쏴 죽이고 다니고 있는 사회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병든 관점으로. 이게 악마의 내러티브죠. 존 캐리가 이제 바이든의 기후변화 특보죠. 에너지 산업 퇴조로 축소된 일자리는 녹색 일자리로 메워질 것입니다. 말은 쉽지. 하지만 가정이 박살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존 캐리 그때 뭐라 그랬더라? 에너지 산업을 이렇게 퇴조시키면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 잃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할 수 없다. 그 사람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직종 잘못했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존 캐리가 그때도. 그거 요번엔 좀 낮게 표현한 거죠. 이 정도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인정머리도 없고 진실에 대한 존중심도 없고 이런 종류의 내러티브가 지금 넘쳐납니다. 미국에. 바이든은 또 뭐라고 이 와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사하라 사막이 넓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에서 이제 농지가 축소되거나 목축지가 축소되는 원주민들이 이제 바깥에 연락해가지고 이게 기후변화로 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떼거리로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국가를 해체하겠다는 얘기죠. 미국을. 거기다가 이런 거 하면서 이 10대 소녀를 딱 미 연방 하원원에 불러가지고 민주당 쪽 연방하원은 쫙 있는 데다가 모시고 말씀을 들어요. 거기 이렇게 모셔진 10대 소녀가 뭐냐. 그레타 선버그라는 소녀인데 기후변화 캠페인의 잔다르크급입니다. 잔다르크가 아시다시피 소녀였잖아요. 칼 휘두를 때. 이 얼마나 겁없는 소리 아니야.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많지도 않아요. 연간 한 20조 원 규모고요. 미국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랜 전통이고 오랜 전통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요. 옛날 석탄공사 지금은 그게 광해공사로 바뀌었다고요. 광해공사라 그러면 뭐냐면 광산을 개발하면 그 주변 환경 부서지고 주변에 수원지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에 의한 공해를 뒷작업을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정부기관이 있어요. 광해공사. 그 전신이 옛날 석탄공사입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돈이 뭐에 들어가냐면 아니 석탄광산 개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 석탄광산 대형으로 하니까 막 이제 흙 무너지고 땅 무너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놓고 자산성 안 맞아서 회사 넘어갔어. 그러면 국민 세금 낸 이 보조금 가지고 그거 언저리 만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100여 년 전부터 미국이 이 에너지 산업 쪽에 대한 그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 다 없애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이 제대로 된 전문가도 아니고 기후변화 잔다르크 10대 소녀예요. 그냥 걔를 10대 소녀를 저는요 보수 정치 운동하다가 이게 뭐 대학교 1학년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랑 마주치거나 혹은 제 동지의 자녀분들이 고나이 때랑 마주치거나 그러면 항상 권하는 말이 너무 그러니까 여물기 전에 정치적으로 조숙하는 건 안 좋다. 세상이 시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충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여물기 전에 그러니까 인격과 관점이 이렇게 여물기 전에 정치적으로 조숙한 거. 예를 들어서 그때 누구였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시위가 나왔을 때 그 어느 전교조 선생 영향받고 나온 애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16, 17짜리 그 소녀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기겁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조숙한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 16, 17살짜리 그 소녀예요. 이 그레타 썬버그. 이런 애들을 띄워갖고 그걸 연방 하원 의원들 앞에 모아놓고 이 소녀의 그 정열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그 통찰을 들어요. 악마의 내러티브죠. 악마의 내러티브. 베스트셀러 작가. 이 사람 베스트셀러는 뭐냐면 제가 뭐 책 이름은 자세히 소개할 거 없고요. 이 책의 기본 개념이 교회가 인종차별의 공범이다. 뭐 거의 문재인 586 정부가 들으면 참 좋아할 소리죠. 그러면 문장 구조가 같잖아요.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주범이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인종차별의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데릭 쇼빈 유죄 판결에는 광범위한 폭동 소요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사법부도 한 통속이고 검찰도 한 통속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간신히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소리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데릭 쇼빈이 우리 고 박종철 군과 달리 기도 협착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꽉 달라붙은. 왜 그러냐면 기도 협착이 일어나려면 이러다 턱에 목을 대놓고 뒤에서 눌러야지 기도가 달라붙어요. 기도가 한번 달라붙으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폐가 부풀어서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그래요. 폐가 부풀어서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그럴수록 이 달라붙은 게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숨지는 거거든요. 고 박철 군이 그렇게 숨졌다고요. 근데 조지 플로이드 그 무릎으로 누르는 광경을 보면 어떤 뭐 길거리 턱에다 대고서 이렇게 대고 뒤에서 누른 게 아니고 길바닥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협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요. 이 경동맥 여기 올라가는 그 피를 마비시켜서 피를 좀 줄여가지고 어지럼증을 내게 하는 그런 제압술이라고 이게. 근데 사망 자체는
산소 부족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기도협착은 없는데 왜 산소 부족으로 죽었냐? 이 사람이 펜타닐 과다 복용 상태예요. 1mg당 11나노그램 과다 복용이에요. 3나노그램 이상이면 과다 복용이라고요. 근데 펜타닐이란 마약이 호흡곤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사망의 구체적인 이르는 과정이 증명되지 않은 재판이에요. 그게 하도 날뛰고 막 그 증인 집 앞에 막 그 돼지 피로 바르고 이래가지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유죄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시비거리가 있는 재판이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베슬러 작가라는 자가 데릭 쇼빈이라는 참 재수없는 정말 운이 꼬인 사람에 대한 일말의 그 연민이나 동정심 없이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쟤는 살인자로 포장돼야 돼. 살인자로 판결받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작가냐고. 그 다음 니콜 월리스 MSNBC 앵커는 폭력은 모두 우파의 행위일 뿐입니다. 잠깐만요. 우파가 무슨 폭력했는데. 얘들 저기 그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그 앞 의사당에 가서 해서 그 현장에서 숨진 경관이 있어요. 그거 얘들 선전 어떻게 했냐? 엊그저께까지. 우파 폭도가 때려 죽였습니다예요. 그 아마 그 숨진 경관의 유족들도 아니 그 우리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이용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발언 많이 했다고 기억하는데. 결국 부검 결과 나왔는데 뭐냐면 그냥 지병인 심장마비 발작으로 죽은 거예요.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래 놓고도 폭력은 모두 우파의 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는 거죠.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은 못 배우고 무식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는 거죠. 백악관은요.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마키아 브라이언트 사망 사건은 경찰 폭력이다. 경찰 폭력은 특히 흑인 및 라티노에게 집중되어 있다. 마키아 브라이언트가 16살 먹은 소녀입니다. 경찰총에 맞아서 숨졌어요. 그저께. 근데 이게 그 요새 경찰들이 다 비디오 카메라를 달아요. 이게 뭐냐면 경찰 앞에서 야 그만해 했는데 칼을 뽑고 싸웠어요. 상대방이랑. 그 미국에서는 이런 건 얄짤 없어요.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이 총기를 다 소지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시비가 복잡한 건데 이 백악관 성명 제가 그거 안 했지만 She's only a girl. 아니 그냥 청소년일 뿐이에요. 청소년 소녀일 뿐인데 경찰 폭력으로 숨졌다 아니에요. 폴리스 바이올런스.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폭력이고 경찰 앞에서 칼 뽑고 싸운 애는 그냥 청순한 소녀고 잠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슨 깨좌좀 좌빨 단체 대변인이 얘기하면 말이 돼. 근데 이게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래요.